너 같은 애가 우리 재민 인생에 껌딱지처럼 붙어 늘어지겠다고? 뿜깨! 찰싹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다. 할인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뜨거운 통증이 퍼졌다. 귀가 먹먹했다.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물속처럼 들려왔다. 재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배를 감쌌다. 아직 미세하게 불러온 그곳을. 그리고 말했다. 저 포기하지 않아요. 윤서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이 아이도, 저도 윤서진은 비웃으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할인의 귀에만 들릴 만큼 낮게 속삭였다.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할인은 그 자리에 남았다. 혼자. 뺨은 여전히 뜨거웠고 심장은 얼어붙었다. 이야기 시작 전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민과 할인은 3년 동안 사랑해온 연인이었다.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미술 동아리였다. 재민은 영상 연출을, 할인은 일러스트를 공부했다. 졸업 전시회 준비하며 밤을 새우고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꿈을 얘기했다. 나중에 너 그림 내가 영상으로 만들어 줄게. 그럼 우리 둘이 작업실 차리자. 그렇게 미래를 그렸다. 함께.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재민은 졸업 후 곧바로 대형 방송사 연출팀에 합격했다. 드라마, 예능, 광고까지 손대는 인기팀이었다. 주변에선 축하가 쏟아졌고 재민의 집안도 처음으로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할인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다. 수입은 들쭉날쭉했다. 한 달에 300만 원 벌 때도 있었고 50만 원에 그칠 때도 있었다. 재민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 천천히 하자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할인아, 요즘 너무 일이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내 얘기 자꾸 물어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른 회사 알아보는 건 어때? 정규직으로. 할인은 알았다. 재민이 변한 게 아니라 재민을 둘러싼 세상이 변한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왔다. 임신 8주.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기를 들고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민아, 나 아기 생겼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할인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진짜? 응. 할인아, 조금만 기다리자. 지금은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할인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알았다. 나는 아직 그 집안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도 참았다. 재민을 믿었으니까. 하지만 일주일 뒤 윤서진이 직접 할인에게 연락을 했다. 내일 저녁 6시 르샤토 레스토랑. 혼자 나와. 그건 초대가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할인은 그날 제일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레스토랑에 갔다. 윤서진은 이미 앉아 있었다. 샴페인을 앞에 두고 턱을 괜 채 앉아. 할인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윤서진은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마치 상품을 감정하듯. 직업이 프리랜서? 네,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고정 수입은 달마다 다릅니다. 윤서진은 코웃음을 쳤다. 고정 수입도 없는데 애까지? 이건 무책임이야. 할인은 숨을 삼켰다. 참으려 했다.
하지만 윤서진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지워. 네, 지우라고. 지금 너한테도, 재민한테도 애는 독이야.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그때였다. 윤서진의 손이 날아들었다. 찰싹. 카페가 아닌 조용한 레스토랑 한편에서 사람들이 돌아봤다. 하리는 뺨을 감싸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윤서진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다. 생각 잘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해봐. 그리고 가버렸다. 하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 지킬게. 오늘은 꼭 잘해야 해. 재민은 하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엔 땀이 가득했다.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린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일주일 전 그 레스토랑에서의 일을, 윤서진의 차가운 눈빛을, 뺨을 때리던 그 손을. 재민은 몰랐다. 하리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재민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이번엔 달라질 거야. 가족들 앞에서라면 분명. 그렇게 믿고 싶었다. 상견례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곳. 하리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테이블엔 이미 재민의 가족이 앉아 있었다. 윤서진, 재민의 아버지, 그리고 고모까지. 세 사람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하리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재민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진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앉아. 차갑고 짧은 말. 하리는 재민 옆에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고 전체 요리가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포크를 들지 않았다. 윤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부모님은? 아버지 혼자 계세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수입은 달마다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는 고정 수입 없다는 얘기네. 윤서진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재민이 끼어들었다. 엄마, 하린이는 실력 있어. 곧 안정될 거야. 안정? 언제? 윤서진은 차갑게 되물었다. 재민은 입을 다물었다. 고모가 거들었다. 요즘은 다 그런가 봐. 능력 없는 여자가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출세하려고. 하린의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재민 씨를 사랑한다고? 윤서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사랑으로 애 키워? 사랑으로 병원비 내? 사랑으로 밥 먹여? 현실을 봐. 넌 지금 재민이한테 짐이 되는 거야. 하리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재민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딸,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다만 재민이가 이제 막 자리 잡았거든. 방송국 일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한번 삐끗하면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해줘.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타이밍. 그 말이 하린의 가슴을 찔렀다. 내 아이는 타이밍의 문제인가? 윤서진이 냅킨을 내려놓으며 결정적인 말을 던졌다. 지워. 하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요? 지우라고. 지금 낳으면 너도, 재민이도, 그 애도 다 불행해져.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 윤서진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넌 아무것도 없잖아. 돈도, 집도, 직장도. 그런 주제에 애를 낳겠다고? 그게 책임감이야. 이기심이야? 하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 포기 못해요. 이 아이는 시끄러워. 윤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마. 내가 진짜 재민이 생각한다면 지워. 안 돼요. 하리는 또박또박 말했다. 절대 안 돼요. 그 순간 윤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하린에게 다가왔다. 재민이 엄마 하고 불렀지만 윤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찰싹 다시 한번 하린의 뺨을 때렸다.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돌아봤다. 웨이터가 멈춰 섰다. 하린은 뺨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재민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서진은 가방을 집어들며 차갑게 말했다. 생각 잘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버텨봐. 그리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재민의 아버지와 고모도 따라 일어났다. 테이블엔 하린과 재민만 남았다.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재민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 재민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배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 안 해. 집으로 돌아온 하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레스토랑에서, 택시 안에서, 집까지 오는 내내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흐느끼는 소리가 좁은 원룸에 울렸다. 뺨은 아직도 따끔거렸다. 손으로 만져보니 부어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재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저 고개 숙이고 앉아있던 그의 모습. 엄마가 자신을 때렸는데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사람. 휴대폰이 울렸다. 재민이었다. 하린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린은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울다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린아? 아버지 민호였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있는 딸을 발견했다. 왜 불도 안 켜고 민호가 불을 켰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봤다. 부은 눈, 빨갛게 달아오른 뺨, 그리고 손자국처럼 남은 자국.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 그랬니?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깔려 있었다. 하리는 고개를 돌렸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넘어져서. 하리나. 민호는 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누가 그랬어.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민이 엄마,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날 때렸어. 민호의 눈빛이 변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왜? 애를 지우래. 내가 재민이한테 짐이 된대. 능력도 없는 주제에 애를 낳으면 다 불행해진대. 하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 나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진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민호는 딸을 꽉 안아주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다. 한참 후 할인이 진정되자 민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으로 걸어가 찬물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빠, 할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민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할인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게 잘못된 거지. 민호는 천천히 커피포트에 물을 넣었다. 원두를 갈았다. 그리고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렸다. 평소에 그가 생각을 정리할 때 하던 행동이었다. 할인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뭔가 달라 보였다. 평소보다 등이 더 꼿꼿했다. 아빠, 괜찮아. 그냥 참을게. 재민이랑 잘 얘기해보면. 참지 마. 민호가 잘라 말했다. 참으면 또 당해. 그 사람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짓밟아. 하지만 할인아, 민호가 돌아섰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딸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가 그의 아빠 믿고 싶은 거 아빠는 알아. 사랑하니까. 근데 있잖아. 민호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널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아빠 차례다. 아빠, 너 푹 자. 내일부터는 조금 달라질 거야. 민호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몇 개의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메일, 방송사 내부 감찰팀으로. 두 번째 메일, 광고주 연합회로. 세 번째 메일, 업계 네트워크 관계자들에게. 민호는 국내 광고 플랫폼 UX 총괄이었다. 20년간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가 만든 광고 시스템을 쓰지 않는 방송사는 거의 없었다. 윤서진이 작가로 활동하는 방송사도, 그녀가 관여한 광고 프로젝트들도 모두 민호의 플랫폼을 거쳐갔다. 그는 한 번도 이 힘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딸 때린 대가가 뭔지 알려줄게. 민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출근하자마자 팀장에게 호출당했다. 윤서진 작가님이 내 어머니 맞지? 네. 그런데요? 지금 난리 났어. 사내 게시판 봤어? 재민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방송사 내부 커뮤니티 최상단에 익명 글이 하나 떠 있었다. 익명 유명 작가 윤서진. 프리랜서 폭행 및 갑질 의혹. 조회수 12,847점. 댓글 326개. 재민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같은 시각 윤서진의 휴대폰에도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광고주, 스폰서, 제작사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서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윤서진의 고함이 거실에 울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던지다시피 탁자에 내려놓았다. 재민의 아버지는 신문을 보다 말고 안경을 벗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광고주 세 곳이 오늘 아침에 동시에 연락 끊었어. 이유도 제대로 안 되고, 그것뿐이 아니야. 방송사에서도 연락 왔어. 감찰팀에서 나한테 면담 요청을 했대. 면담이라고. 재민은 소파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내 게시판은 이미 난리가 났다. 익명 윤서진 작가.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 폭행?
익명. 이게 사실이면 진짜 충격인데. 익명 그 식당 알바인데. 그날 진짜 소리 들렸음. 추천수가 순식간에 수백 개씩 올라가고 있었다. 재민아, 윤서진이 아들을 불렀다. 너 혹시 그 여자한테 우리 얘기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 나도 놀랐어.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해? 재민의 아버지가 침착하게 말했다. 일단 진화부터 하자. 내가 방송사 이사한테 연락해 볼게. 그리고 광고주들도. 진화. 지금 진화가 돼? 윤서진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재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할인이 받았다. 응. 할인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무슨 일? 엄마 쪽으로 이상한 소문이 돌고 광고주들이 연락을 끊고 이거 다 내가 뭐? 할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뭘 했는데? 재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할인은 계속 말했다.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그거야? 내 엄마 일이 꼬이니까. 내가 뭔 짓 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인아, 혹시 내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몰랐어? 할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 아빠 국내 광고 UX 플랫폼 총괄이야. ADLINK라고 들어봤어? 재민의 숨이 멎었다. ADLINK, 국내 방송사 광고 네트워크의 70% 이상을 관리하는 플랫폼. 광고주와 방송사를 연결하는 핵심 시스템. 재민도 회사에서 몇 번 들어본 이름이었다. 설마. 응. 내 엄마가 그동안 받았던 광고, 협찬, 스폰서, 제안, 방송 프로젝트 광고 계약, 전부 우리 아빠 플랫폼 거쳐간 거야. 재민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지금 아빠가 뭘 하시는지 나도 몰라. 근데 말이야, 재민아. 할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내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을 아빠가 알면 가만히 안 계실 거라는 건 나도 알아. 할인아, 잠깐만. 오해야. 엄마도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고. 놀라서 사람 때려? 두 번씩이나? 재민은 할 말을 잃었다. 할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난 아빠한테 그만하라고 말 안 할 거야. 할인아, 왜? 내가 참아야 돼? 맞고도 참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이러면 다 같이 힘들어져. 할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다 같이? 나 혼자 힘들 땐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 전화가 끊겼다. 재민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같은 시각, 민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띄워져 있었다. ADLINK 광고주 현황판, 윤서진 관련 프로젝트 목록, 방송사 내부 게시판 스크린샷. 그의 옆에는 법무팀 직원이 서 있었다. 민호 이사님, 이 정도면 충분히 압박이 들어갔을 겁니다. 더 진행하시겠습니까?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까지만. 네, 목적은 부수는 게 아니야. 깨닫게 만드는 거지. 민호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만,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 그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 하나를 찾았다. 윤서진의 번호.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한참 후에 윤서진이 받았다. 누구세요? 저는 할인 아버지 민호입니다.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 얼굴에 손자국 남긴 분이시죠? 따로 뵙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때 그 식당에서. 무슨 권리로? 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낮아졌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윤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내일 안 나오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적 대응까지 포함해서요.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딸 건드린 데가 제대로 알려줄게.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다. 머뭇거리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테이블 하나에 민호가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에 차분한 표정. 그러나 눈빛은 날카로웠다. 앉으시죠. 윤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겼다. 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딸한테 사과하세요. 사과요? 네, 진심으로. 윤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건 인정합니다만 인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민호가 잘라 말했다. 제 딸은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 상태에서 폭행당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 안 돼요. 윤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는 계속 말했다. 앞으로 제 딸과 손주에게 존중을 주세요. 그게 조건입니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부서지는 건 저희가 아니라 당신 가족이 될 겁니다. 일주일이 흘렀다. 윤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방송사 감찰팀 조사, 광고 계약 파기, 스폰서 철회. 그녀가 20년간 쌓아온 인맥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미팅은 취소됐다. 재민도 회사에서 눈칫밥을 먹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엄마가 그 윤서진 작가래. 진짜? 헐. 재민은 할인에게 매일 문자를 보냈다.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할인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윤서진은 거울 앞에 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척해진 볼, 그리고 눈 아래 다크서클.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토요일 오후, 윤서진은 할인의 집 앞에 섰다. 낡은 빌라 2층. 좁은 계단을 올라오며 숨이 찼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민호였다. 오셨군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윤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들어오시죠. 거실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소파에 할인이 앉아 있었다. 배가 조금 더 불러 있었다. 윤서진은 할인을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날의 상처. 앉으세요. 민호가 말했다. 윤서진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윤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인 씨.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앉아 있었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하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윤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왜요? 하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윤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두려웠어요. 뭐가요? 재민이가 힘들어질까 봐. 그 애가 방송국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몇 번을 떨어지고 좌절하고.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애까지 생기면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저를 때렸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두려움이 폭력의 이유가 되나요? 윤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하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하린은 눈을 크게 떴다. 민호도 놀란 표情으로 지켜봤다. 윤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한테도 그 아이한테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윤서진의 어깨가 떨렸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세요. 하린 씨, 일어나라고요. 윤서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하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한테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 아이한테도 사과해야 해요. 태어나면 평생.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재민 씨한테도 물어보세요. 자기 인생에서 뭐가 제일 소중한지. 만약 저랑 이 아이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저는 혼자서라도 키울 거예요. 하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선택한다면 그땐 제대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윤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다. 법은 상대를 부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민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다만 깨닫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죠. 제가 이번에 한 일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제 딸이 행복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윤서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저녁 재민이 하린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하린이었다. 들어와. 재민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거실에는 민호와 윤서진이 함께 앉아 있었다. 재민은 얼어붙었다. 엄마. 윤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하린이 재민에게 말했다. 앉아. 재민은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린은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재민아, 너한테 물어볼게. 응. 너 인생에서 뭐가 제일 소중해?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너, 그리고 우리 아기.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왜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어?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 겁났어. 뭐가? 엄마랑 싸우는 게, 가족 잃는 게. 재민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 너를 지켜야 했는데 못 지켰어. 하리는 재민의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라도 지켜. 나랑 우리 아기. 응. 약속해. 재민은 하린의 손을 꽉 잡았다. 약속할게. 평생.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 내릴게요. 다들. 윤서진도 일어났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실엔 하린과 재민만 남았다. 하린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응. 쉽지 않을 거야. 알아. 그래도 할 거야? 재민은 하린을 안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6개월 후 산부인과 병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리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재민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울었다. 윤서진은 유리창 너머에서 손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민호는 커피를 들고 복도에 서서 작게 중얼거렸다. 잘했어, 우리 딸.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